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LA 시장에 지금 나온 선거 후보들의 지지율이 조사가 됐는데 이미 헤드라인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했다라는 유권자들이 상당수에 달해서 결과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 또 지난달 북가주에서 노숙자 관련 끔찍하고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제 전해드렸던 LA 지역에서 여성을 폭행한 노숙자는 공개 수배됐습니다. 자,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LA 시장 선거가 이제 넉 달도 채 안 남았죠? 네, 오는 6월 7일 예비선거가 치러집니다. 네. 이 예비선거에서 가장 표를 많이 얻은 2명의 후보가 이제 결정되면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결선 투표로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되는데요. 네. 앞서 지난 토요일 12일에 LA 시장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됐고요. 네. 각 후보들의 선거 유세가 한창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LA 시장 선거 후보에 대한 첫 번째 지지율 조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캐런 베스 연방 하원의원이 다른 후보들과 큰 차이를 벌이며 1위입니다. 예. UC 버클리 정착연구소가 LA타임스와 공동으로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LA 유권자 2,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조사를 벌였는데요. 이 가운데 1,446명은 오는 6월 예비선거에서 투표를 할 계획이고요. 이들을 대상으로 에릭 갈세트 LA 시장을 대신할 첫 번째 초이스가 누군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3분의 1 조금 안 되는 숫자가 캐런 베스 의원을 꼽았습니다. 조사 결과 이 캐런 베스 의원 지지율 32%였습니다. 네. 32%의 지지율이 다른 후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크다. 네, 이 나머지 다른 후보들은요. 다 한 자릿수대입니다. 캐런 베스 의원에 이어서 공동 2위 2명이 있는데요. 케빈 드레온 14지구 LA 시의원 그리고 억만장자 부동산 개발업자죠. 릭 카루소 후보입니다. 네. 둘 다 지지율 8%입니다. 이어 3위도 2명이 나란히 공동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조 부스카이노 15지구 LA 시의원과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이 지지율 4%로 조사됐습니다. 그 뒤로는 제시카 랄 2%, 멜 윌과 라미 바마 각각 1% 순입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도 그 결과를 아직은 알 수 없는 게요. 많은 유권자들이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해요. 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40%, 10명 가운데 4명꼴이 네. 아직까지 누구를 찍을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캐런 베스 의원 외에 나머지 후보들은 두 자릿수 지지율을 얻지 못했고 충분히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란 지적입니다. 특히 유권자 대다수가 후보들에 있어서 그렇게 좀 특별한 의견이 없는 입장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거나 그렇게 할 정도로 각 후보들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맞아요. 전체 60%가 케빈 드레온과 조 부스카이노 LA 시의원, 또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 그리고 릭 카루소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해서 의견을 지닐 정도로 충분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말은 2위 자리가 아주 치열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비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2명이 그렇죠. 11월 8일 중간선거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네. 캐런 베스 의원이 일단 워낙 큰 격차로 1위니까 사실상 캐런 베스 후보와 함께 겨루게 될 그 나머지 한 명이 누군지 그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번 조사를 진행한 마크 디카디오 디렉터도 그 점을 언급했는데요. 결국 이번 예비선거는 어느 후보가 2위를 차지할지 그 싸움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탑2에 캐런 베스와 함께 이름을 올릴 후보가 누구인지 그게 중요해졌다는 설명이고요. 특히 상대적으로 꽤 많은 유권자들이 아직까지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고 이 디렉터는 전했습니다. 네. 각 후보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알아본 그런 조사도 실시됐다고 하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선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캐런 베스 의원은 전체 유권자 42%가 그녀를 지지하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예. 지지하지 않는 쪽으로 바라본 유권자는 14%입니다.
그런데 이 캐런 베스 의원이 꽤 오랜 기간 정치를 해왔고 유명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유권자 44%는 베스 후보의 입장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뭐 잘 몰라요, 이 사람. 왜냐면 뭐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연방 하원 의원이라 그래도 뭐 알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은 인지도 경쟁에서 이제 가장 큰 기회는 릭 카루소한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 그로브 쇼핑몰 비롯해서 여러 그렇죠. 호화 건물들 개발한 리카루스 후보. 돈도 이름도 많고. 뭐 잘 알려져 있고, 네. 네, 말씀하신 대로 돈도 많아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만으로도 선거 캠페인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부를 갖고 있죠. 지난주 막판에 후보 등록하면서 선거에 올라탄 리카루스 후보는 이번 주에 이미 7자리 금액의 광고비 들여서 TV 광고, 또 디지털 플랫폼 광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전에 아마 조사가 진행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리카루스 후보 입장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응답도 전체 64%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지하지 않는 쪽으로 기운 유권자 21%고요. 지지한다는 쪽으로 기운 유권자는 15%입니다. 네. 그래도 첫 번째 지지율 조사에서 지지율 8% 얻어서 그렇죠. 케빈 드레옹 정치 거물과 지금 나란히 어깨를 같이 하고 있고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 또 조 부스카이노 LA 시의원보다도 더 높은 지지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리카루소 후보는 선거 자금이 충분하다라는 그 점에서 좀 다른 후보에 비해서 이점이 될 수도 있겠거든요. 네,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부자니까. 네, 이 LA에 기반을 둔 정치 컨설턴트 린지 버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선거는 돈이 많아서 다른 후보들에게 기회가 없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리카루소에게 상당한 우위를 가져다 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이죠. 네. 물론 사람들이 정말로 지금은 달라지는 걸 원하기 때문에 돈이 모든 걸 다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예. 네. 수백만 달러 쏟아붓고도 뭔가 잘못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의심할 여지 없이 선거 자금이 충분하다는 건 리카루소 후보에게 엄청난 우위를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리카루소 후보에게도 걸림돌이 꽤 나오는데요. 선거에 있어서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 그게 첫 번째고요. 또 리카루소는 이전에 공화당 소속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무당파로 유권자 등록을 했다가 지난달에 민주당으로 이 유권자 등록을 바꾼 게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자꾸 성향을 바꾼 것도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왜 바꿨는지 궁금하네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뭐 민주당 민주당이 텃밭이니까요. 우세하니까 네. 민주당이 아니면은 당선될 확률을 저렇게 많지가 않아요. 변절자네요. 공화당 쪽에서 보면은. 그런데 이제 보면 말이죠. 예. 항상 이제 뭐 연방 하원 의원, 뭐 주 의원, 뭐 모든 후보들이 나올 때 보면은 누가 선거 자금을 얼마나 모았느냐가 그게 무슨 당선이 되고 안 되고의 이걸 이 가능성을 알려주는 것은 그러한 식으로 지금 모든 게 다 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어느 후보가 얼마 모았으니까 가장 유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거 자금이 많은 사람이 항상 이기는 게 거의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선거 자금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지지자들이 많다는 거하고 연결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거보다도 자기가 광고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내가 사람에게 유권자들에게 내 얼굴을 한번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그러니까 뭐 돈이 많은 게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그런데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저도 유튜브를 보면 어허. 지금 다른 후보들보다는 리카루소 후보의 광고가 가장 많이 그렇죠. 눈에 띕니다. 네네. 네. 여기 아, 댓글 가운데 캐런 베스는 이민자들을 위해서 조용히 일 많이 했어요라고 달아주신 분 계시네요. 그런데 뭐 또 우리 한인들 또 리코스토어 뭐 문 닫게 하는데 앞장섰다. 그래서 뭐 지금 또 맞아요. 한인 사회에서는 뭐 별로 그렇게 좋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 우리 한인 후보 영김 영김 의원이라든지 미셸 박스트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보면은 다 이 후원금을 그래도 그 지구에서는 가장 많이 모았기 때문에 가장 유력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은 후원금을 많이 모을 수 있었다는 거는 그만큼 그 사람이 당선될 확률이 높다라고 지지자들이 보고 있고 뭐 또 그런 지지하는 것도 있을 사람들이 수 숫자가 있겠죠. 많으니까 후원금 모금도 더 많아졌다. 저는 근데 또 이제 이렇게 리카루소는 내 생각하거든요. 돈으로 우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LA 지역에서 노숙자가 여성 2명을 폭행한 사건을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북가주에서도 노숙자와 관련된 살인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죠. 네, 이건 더 잔혹하고 엽기적인 사건입니다. 사건은 지난달 발생했는데 지난 15일에 검찰이 사건 내용을 공식 성명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올해 20살 여성 엠마 로크 자폐증을 앓고 있는데 지난달에 실종됐다가 그녀의 사체가 한 노숙자 텐트촌 주변 나무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 사망한 후에 부분적인 나체 상태로 나무 위에 걸려져 있다가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네. 어떻게 된 사건인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지난달 27일 오전 11시 30분쯤 엠마 로크는 사라져서 실종 신고 후에 경찰이 행방을 찾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엠마 로크가 사라지고 나서 이틀 후에 그녀의 스마트폰이 팔렸는데요. 판매가 된 거예요. 네네, 당시 그녀의 스마트폰 구입해서 사용한 남성을 경찰이 체포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 남성이 스마트폰 출처를 언급합니다. 그 팔았다는 사람이 37살 마이킬로 모건 롤스란 이름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롤스를 체포했고요. 경찰은 롤스가 그녀의 스마트폰을 팔면서 나한테 받았다는 말을 하지 말라 이런 진술을 했다는 것까지 예. 얻어냅니다. 하지만 롤스는 경찰한테 엠마 로크를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엠마 로크의 스마트폰을 구입했던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고요. 근데 DNA 분석해 보니 예. 그게 아니었습니다. 엠마 로크 사체 부검에서 나온 DNA에서 이 롤스의 DNA가 나온 겁니다. 아하. 그래서 엠마 로크 납치돼서 성폭행 당하고 살해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검찰은 롤스를 살인과 성폭행, 납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어제 전해드린 내용이죠. 이 LAPD가 지난 15일에 멜로즈 애비뉴 인근과 웨스트 헐리우드에서 여성 2명을 폭행한 혐의의 노숙자, 이 노숙자를 공개 수배하고 나섰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CCTV에 찍힌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한 겁니다. LAPD가 어제 이 용의 남성 전신 사진 한 장, 그리고 얼굴만 클로즈업한 확대한 사진 2장 이렇게 공개하면서 주민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고요. 네. 또 만약 이 남성을 목격한다면 제보해 줄 것도 역시 당부했습니다. 네. 용의자는 검은색 머리카락에 갈색 눈동자 지닌 30살에서 35살 흑인 남성으로 경찰은 보인다고 전했고요. 키는 5피트 8인치에서 9인치 키, 140에서 150파운드 몸무게입니다. 수염 기르고 있는데요. 네. 이 사진 저희 라디오 코리아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